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는 관세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반영하게 될 텐데 2분기 실적 쇼크를 내놓게 되면서 우선 그렇게 좋지는 못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의 종목으로는 소외주에서 또다시 조선, 방산 그리고 상법 개정주들이 또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볼 키워드는 어떤 쪽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기관과 외인들은 거래소, 기존 주도주에 대한 그동안의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것을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으로 바꾸는 그런 흐름이 전일자 나타났다. 특히 이제 새벽에 발표한 것이죠. 관세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리우는 조선과 방산과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원전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특히 이제 외인은 현대 로템 그리고 달바 글로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를 매수 강도를 높였고요. 기관은 두산 에너빌리티, HD 한국 조선해양 쪽에 대한 매수 강도를 높이면서 다시 한번 실적과 수주 잔고가 잘 채워져 있는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쪽으로 매수에 대한 강도가 높아졌다. 특히 이제 방산 섹터의 상승, 그동안 현대 로템의 그 K2 수주 잔고 확대 180기를 추가로 수주를 받아냈죠. 하지만 그 구간이 바로 셀온이라고 하는 이제 호재 팔아라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현대 로템은 K2 전체에 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적으로 R&D 예산을 증대를 하면서 이제 개발 그리고 생산에 대한 가속화를 더욱더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K2 전차 관련해서 정부의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까지 플러스적인 측면, 예약액의 한 80%인 7조 원에 대한 금융 정책까지 함께 받으면서 수혜를 확대한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까지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방산 ETF 쪽의 추가적인 출시와 수익률에 대한 개선 여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대 로템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종목이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저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반기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기간 조정에서 다시 한번 20만 원 안착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하반기에 축포를 올리는 그런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20만 원 안착 이후에 25만 원까지 목표 가격을 상향하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대응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 관련한 현대 로템은 지금 다시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다 언급해 주셨고 20만 원 안착 넘어서서 25만 원까지도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자면 시총 1위의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거론하게 되면서 어제 11%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 오늘은 급등 후에는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런 매기가 코스닥 시장에 확산될 수 있을까요? 알테오젠의 대표가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에는 알테오젠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 2대 주주죠. 2대 주주의 추가 매수에 대한 것과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도마 위에 다시 한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여기 코스피 이전 플러스 산도즈의 SC 제형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면서 알테오젠이 2023년에 단일 계약 그리고 2024년 7월 30일 날 이제 그 복수 계약으로 전환하는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알테오젠은 기술 이전비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리고 있었던 기술 이전에 대한 발표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BLT-B4라고 하는 이 제품의 그 집중도가 높았다라고 한다면 산도즈는 약간 버전에 대한 것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고 다품종에 대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품종에 대한 계약이 뜻하는 의미는 할로자임에 대한 특허 분쟁에서 좀 더 자유롭게 대응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산도즈와에 대한 로열티 10% 이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로열티를 받게 된다면 키트루다 SC 뒤를 이어서 몇천억 대에 대한 매출에 대한 확대,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40만 원에 대한 안착,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있었던 40만 원, 41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벌써 한 4번째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사실 알테오젠의 매매보다는 홀딩적인 측면, 바이오의 탑픽인 종목임을 감안한다면 48만 원까지 홀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48만 원까지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관련해서는 뷰티 언니 종목으로 APR 그리고 달바글로벌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까지 나오기도 했었고 K뷰티가 좋은 거는 알지만 이제는 뭐 워낙에 대장 자리를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 보기가 좀 까다로운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도 위원님께서는 먼저 APR을 선점해 주신 덕분에 상승률은 182%, 달바글로벌은 77%대 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K뷰티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K뷰티에서도 선별적인 그런 상황 그리고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APR 같은 경우는 2월 5일, 2월 20일 두 번에 걸쳐서 안내를 좀 드렸는데 완전 저점에 대한 공략 포인트와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특히 이제 오늘 10시에 APR의 신제품, 새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런칭 이슈 일정까지 잡혀 있다라고 하는 점과 요 근래 걸그룹 중에서 외모 원탑이죠. 장원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APR의 전속 모델로 발탁이 됐다라고 하는 점, 여러 가지 그 마케팅적인 측면과 이번에 아마존 탑10 안에 유일하게 한국 그 제품이 APR 제품이 등재되어 있다라고까지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의 대장이 이전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에서 APR로 완전히 변화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시총이 어느 정도 좀 큰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2월 달에 APR의 시총이 2조 원이 채 되지 않는 2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총 6조를 돌파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런칭은 굉장히 핫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화장품 중 탑픽 17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 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는 여전히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APR은 17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5월 말에 말씀해 주셨던 달바글로벌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상승률 77%대 내주셨는데 추가 전략은요? 달바글로벌을 APR이랑 비교하지 말고 저는 VT랑 비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죠. APR은 워낙 독보적인 상승과 글로벌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VT의 리들샷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리드샷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달바미스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던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완전 저점에서부터 안내를 드려서 지금 20만 원 이상까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시총을 APR과에 대한 시총 격차를 줄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 찍고 나서 4영업일 연속에 대한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보한 이후 20선과 전고점에 대한 돌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다. APR을 놓치셨다, 달바글로벌을 놓치셨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화장품 대장, 지금은 무조건 대장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달바글로벌 APR 관련된 전략적인 측면은 지금 하단에 나가는 노란톡 그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 입장하셔서 화장품과 에너지 섹터에 대한 하반기 전략 포인트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APR과 비교할 게 아니라 VT와 비교하는 게 맞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소통 창구 통해서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전력업계 슈퍼사이클 관련한 산일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93,6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산일전기는 5월 16일부터 안내를 좀 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표현을 드렸어요. 아직도 안 사셨나요? 아직도 안 사셨나요? 그런데 정말 그 6만 원대랑 7만 원대는 매수를 안 하시다가 지금 8만 원 넘어서 9만 원대 초반, 8만 원대 후반에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산일전기의 수출에 대한 확대, 특히 요 근래 이 폭염으로 90기가와트의 전력이 소모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사상 최초의 그런 그 소모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변압기의 강자, 그리고 마진율이 38.5%가 38%가 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상승하고 있는 그 초입 구간에서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이번 고점 이후에 다시 한번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전히 산일전기 이젠 다시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 12만 원 상향한 거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일전기에 대해서 언제나 아직도 안 담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회 한참 갔다가 지금 또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다시 사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산일전기에 대해서는 기존 목표가 12만 원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는 대덕전자 보도록 할 텐데 6월 말에 언급해 주셨고 기관 수급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은요? 대덕전자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은 굉장히 탄탄하고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은 확실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7% 정도 프리마켓에서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 어떻게 보면 5조 원은 커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조 원대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흐름이 조금 늘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만 매수를 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 메이저적인 측면,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의 눌림목을 공략하고 그 구간에서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덕전자가 올해 4월달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저점을 우상향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지금 현재 구간에서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등이 나타나면 완전 정배열 전환의 1차 구간에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는 그 과도기, 변태적인 측면, 한마디로 이 애벌레에서 까고 나오는 이 흐름은 지금 우리가 주목도를 더욱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18,000원 미만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면서 1차적인 목표가 2만 원까지 저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뚫고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덕전자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인데 첫 번째 공략주 뭔가요?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가요? 네. 어떤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자, 하반기의 주요 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AI가 또 한 번 하반기를 주도할 것인데 AI의 머리가 반도체라고 한다면 AI의 심장은 에너지이죠. 지금 현재 글로벌 SMR과 원전 시장의 폭발적인 니즈와 성장, 이쪽에 무게를 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의 제 공략 포인트를 지금부터 분할하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모멘텀을 설명드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월 15일 날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아서 그때부터 상승에 대한 기조를 보여드렸는데 5월 말에 이 조정 구간이 제가 다시 한번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드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 4만 원대 초반, 4만 원에서 7만 4천 원까지 상승한 이후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번 조정을 통해서 20선까지 눌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대장주의 흐름에서 한 템포 쉬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담고
그 탑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 6만 3천 원 정도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약간은 긴 호흡으로, 약간은 여유로운 호흡으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지금 원전과 조선과 방산 쪽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1차적인 목표가 7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첫 번째 공략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 제임스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들어가기는 점점점이라고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이러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과 뷰티 여러 가지 산업들이 계속해서 대장주들만 우상향,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종목의 주가 상승은 상당히 큰 연관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대장주, 대형주 위주로에 대한 플레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눌리는 공략이 구간이 우리가 공략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 그리고 APR을 포함한 뷰티 관련된 이 전략이 하반기에도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 그런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내용과 전략 포인트 지금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김동영 소통 창구로 들어오시면 오늘 무료 공개 방송까지 더해서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의 성장을 본다면 주가가 따라갈 수밖에 없겠고 대장주 위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겠다 언급해 주신 만큼 저희 한번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은 무거운 묵직한 종목 주셨고 두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의 집중도를 한번 살짝 높여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종목명 NHN KCP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이버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름 사명을 변경하면서 약간 주목도가 많이 떨어졌었다. 하지만 이쪽 PG 산업에 대한 성장과 그 안에서의 매출 구조 그리고 밸류적인 측면이 상당히 매력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등록 완료하면서 이쪽 신사업에 대한 시너지적인 측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 자, 소비 쿠폰까지 지금 발행을 21일 날 19일 정도부터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로 결제되냐? PG사를 통해서 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를 통한 소비 쿠폰 관련 수혜까지 투트랙 전략이 상당히 나이스,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로 잡힐 수밖에 없겠죠.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HN KCP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상승에 대한 기조를 굉장히 잘 보여줬는데 이번 상황이 20선에 대한 지지를 굉장히 잘 받으면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위험, 여러 가지 이슈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기존의 PG 사업 그리고 신사업 이 삼각편대가 밸류적인 측면의 그 부족함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12,000원 미만 저는 1차 목표 가격을 15,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9,800원 잡으면서 만원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공략주로는 NHN KCP를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 라인은 9,8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쏘아 올린 공에 채팅창에서는 원전 관련한 이야기로 굉장히 떠들썩한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원전 관련한 특집까지 준비를 해주셨고 원전 매매에 대해서는 원도형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위원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궁금한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뤄주신다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7월
7월 8일이죠. 어저께가 7월 7일 럭키 세븐데이였는데 오늘이 7월 8일. 어저께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원전에 대한 이 테마 그리고 뷰티형으로서에 대한 APR, 달바 글로벌 그 이후의 후속주에 대한 트레이딩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한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업에 대한 실적 기준, 그 성장이 우리의 하반기를 굉장히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 원전, 특히 에너지 안에 있는 원전과 화장품 섹터의 추가적인 고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대장주의 공략 포인트 잠시 후 8시 4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으로 안내를 드릴 것이고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김도영의 소통 창구로 들어오셔서 하반기 이 에너지 부족 현상을 대비할 수 있는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우리는 지금부터 지켜보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환호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의 휴식 시간 갖고 바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